오늘 제가 큰 주제와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백두산에 이제 지도를 했고 앞에는 이제 문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한자로 썼잖아요. 일부러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읽죠? 이 앞에의 한자가 내자입니다. 무슨 내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내두촌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시사적인 문제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내두촌에 관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95년에 MBC에서 처음으로 여기 이 촌을 소개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백두산 해발 1700m에서 중국 길림성 쪽으로 아스라이 펼쳐지는 원시림. 이 원시림 한켠에 자리 잡은 하늘 아래 첫 동네 내두촌은 조선족 20여 가구가 50년 이상 어렵사리 터잡아 살아온 조선족 마을입니다. 노화를 얹고 굴뚝을 세워 옹기종기 산골 마을을 이뤘습니다. 차림새는 달라도 말씨와 인심은 우리의 옛 그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난 한국 분들지만 반가워. 네, 제일 반가워. 손님을 맞는 노인의 큰며느리는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동태랑 갈치랑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이게? 자연에서 옮겼나? 부엌과 방을 한 칸에 모아놓은 이 마을 집에는 어김없이 메주가 걸려있고 햇볕 좋은 창가엔 겨우내 파를 키웁니다. 노인의 큰아들 유영천 씨는 이 마을의 촌장입니다. 녹음 테이프를 통해 익혔다며 유 씨가 막간에 들려주는 한국의 유행가. 도망간 푸른 물에 또 이어지는 딸아이의 노래. 이 아버지와 딸아이의 노랫가락에는 까닭 모를 서글픔이 배어 있습니다. 한겨울 이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일은 겨울을 날 장작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낮이면 마을 사람 대부분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고 간혹 몇몇은 떼지어 산짐승을 잡으러 떠납니다. 취재팀은 마을 사람들이 몇 날 걸려 잡은 사양노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닷새 따고 왔습니다. 네? 닷새. 자기 바빠요. 따고 가면 계속 따고 가지. 한 몇이서. 마지막에 힘이 없으면 못 가지.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이곳 내두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랑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쥐어 나르는 사람들, 마당엔 닭과 송아지, 그리고 전에의 동생을 들쳐업고 마실 나선 어린이들. 산천은 다르지만 이 모두 때묻지 않은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근데 95년이면 언제냐면 우리가 92년 9월 달에 한중 수교를 했기 때문에 한 2년 5개월, 6개월 지난 뒤에 이 내두촌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촬영한 겁니다. 지금의 이 내두촌의 모습은 완전히 2016년과 19년에 SBS와 KBS가 다시 여기를 촬영을 했지만 예전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내두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지명 유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두촌은 백두산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 쪽이죠. 백두산에서 첫 마을입니다. 첫 마을인데 이 왜 내두촌이라는 얘기했냐면 이 내두촌은 여기 보다시피 숲속에 그 밀림 가운데 있는 촌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산이 봉긋 2개 나와 있죠.
그래서 저기 내자가 무슨 내자냐면 전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를 들어오면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야만이 이 내두촌이라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알고 찾아가지만 여기를 개척한 것은 1920년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를 찾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정식 행정 명칭을 보게 되면 안도현 이도백화진 내두촌입니다. 이도백화진이 어디냐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셨지만 북백두산을 올라갈 때 대부분 다 이 이도백화진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도백화진에서 백두산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 마을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에서의 첫 마을이라는 게 사실인 것이고요. 요게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이거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북파 쪽인데요. 이쪽에 쭉 내려가게 되면 이도백화진이 나오고 그 중간에 오늘 말씀드릴 내두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의 첫 동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쪽으로 지금 북한 쪽에서 첫 동네가 어딜까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북한 쪽에서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게 어디냐면 이게 삼지연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백두산 길이고요. 여기 위쪽에 이게 삼지연이에요. 여기 위쪽에 무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까 문상민 선생이 사진으로 보여줬던 거기가 첫마을입니다. 이건 2010년대 후반의 내두촌의 모습입니다. 이 내두촌의 역사는 왜 제가 이걸 주목을 하냐면 여기는 다른 지역과 조선족 마을과는 약간 특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넘어왔는데 주로 어디 사람들이냐면 함경남도 갑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산 넘어올 때에 뭘 가지고 넘어왔냐면 감자를 가지고 넘어왔고요. 지금도 여기는 감자가 특산품입니다. 감자로 국수를 해서 먹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반도에서 중국을 넘어간다 하면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지 않고 백두산 넘어서 정착했던 곳이 내두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때 한 70호 350여 명이 거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30년 중반에 여기가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림지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먹을 게 있고 이다 보니까 여기가 근거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여기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장 집단 부락을 여기에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초창기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보게 되면 무장 집단 부락으로 통해서 살게 됐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를 누가 또 다시 차지하냐면 해방 이후에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넘어와서 여기 터전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20년대, 30년대에 넘어와서 터전을 일궜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해방 이후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 내두촌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교포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북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북한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드나듭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에도 한 분은 자기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친정 엄마는 한국에 오지 못합니다. 왜? 북한 국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이 여기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항일 근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있는 항일 근거지는 김일성 부대가 여기에 주둔했을 때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에 그 왕덕태라고 되어 있는데 항일연군의 한족 출신의 장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두촌에서는 이 김일성 부대가 주둔했던 그곳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족이 활동했던 곳은 여기 미령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기념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0년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작나무 숲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화집입니다. 모든 집이 다 노화집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흔적 없이 사라졌고요. 이 사진은 당시에 여기 살았던, 내두촌에 살았던 유치원생들입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마을에 있었던 소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노인들을 찍었던 모습이고 사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불과 2010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여기 중국 정부가 조선족촌을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두촌에서는 10가구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대,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하더라도 한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족은 다 떠나갔고요. 10가구도 채 안 됩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중국 정부가 여기를 완전히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호텔도 지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기와집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다 민박집입니다. 여기에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대부분은 민박집이고요. 다 빈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두촌은 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이민 보내서 내두촌에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 마을은 이 조선족이 많이 살다 보니까 조선족의 장례 문화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실제 이 마을 인근에 가게 되면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대가 끊겼습니다. 왜? 상여 질 사람도 없고요. 여기서 죽어나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문화로서 이것을 존속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또 대가 끊겼고요. 저희가 역사에서 동묵궁정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지어진 게 발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의 펼쳐졌던 역사가 발해사인데 발해사는 이미 중국 역사로 완전히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은 살게 된 지 한 150년 됐습니다. 이 내두촌은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선족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뭐가 없냐면 조선족 연구소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70, 80 노인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60, 70년대처럼 거의 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사를 구술도 떠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도 전부 다 가져오지 못하지만 스캔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100년, 200년 지난 뒤에 그게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관심 있게 기울여서 만든 단체가 없습니다. 조선족 연구소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잖아요. 비록 남의 땅이지만 우리가 100년, 150년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하나로 제가 내두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두촌은 중국 정부가 조선족이 살았다는 곳이라 해서 조선족 광고, 아까 한복 보여드렸잖아요. 한족들이 가서 한복 입고 관광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관련해서 이 내두촌뿐만 아니라 두만강 쪽 그리고 압록강 쪽으로도 몇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지금 철저히 기록을 해둬야 된다. 이 기록이 없으면 100년, 200년 지난 뒤에 우리 선조가 살았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조선족 연구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도지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